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감면세액이 10%라 하더라도 억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무 공무원들의 무조건 타깃이 돼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요새 저희 상담 문의 되게 많이 오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우선은 메일 문의가 정말 많이 온 상태고, 상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중요하면서도 공통적이고 국세청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오늘은 그 부분 중에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관련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 첫 번째 질문, 저희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 지은 농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22년 9월에 상속이 되었고 제가 직접 농사 짓지는 않았습니다. 8년 작용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8년, 작용감면 이 용어에만 꽂히셔서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에도 이 8년 작용 감면세액은 이건 세무 공무원들의 무조건 타깃이 돼요. 100% 세금 안 내는 걸 검토를 잘못하면 당연히 감사에 걸리기 때문이겠죠. 자, 실제 이번 사례에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8년 작용 양도소득세 감면이 무려 6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8년 작용 감면 비과세는 농어촌 특별세도 붙지가 않아요. 아예 세금이 없는 거예요. 엄청 큰 혜택이 맞죠? 이 엄청난 혜택을 8년 작용만 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특히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작용한 부분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쟁점 포인트겠죠? 우선 상속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주자 요건. 이건 외국에 살지 않는 이상은 다 충족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농지 요건. 모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당시의 기준으로 해요. 양도일 당시에 지목이 농지여야 돼요. 이것도 생각보다 막상 농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팔기 전에 지목이 용도 변경이 돼서 임야로 변경이 됐다든지 대지로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8년 작용 감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거주지 요건. 해당 농지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살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8년 작용할 것. 굉장히 어렵죠. 근처에 살 수는 있어도 8년이 넘게 농사를 짓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업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감면은 피상속인, 아버님이 읽어놓으신 땅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 피상속인이 이 8년 작용의 제촌 작용 감면 요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상속인이 끌어와서 받을 수 있냐? 정답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그 농지에 제촌 작용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작용한 부분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쉽진 않겠죠. 갑자기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그 농지 소재지 근처로 가서 살고 1년 이상 농사를 짓는다? 물론 감면세액이 크다면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본인이 제촌 작용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8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내가 농사도 안 짓고 팔 생각이 있는 땅이라면 3년 내에 양도하는 게 좋겠죠. 이 사례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22년 9월이라고 했으니까 3년은 어떻게 안 넘었네요. 좋은 의사결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이 되었습니다. 수용 금액이 5억 원, 21년도에 1억 원에 취득해서 양도소득세가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수용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내 토지를 그냥 사겠다는 건데 내가 원해서 파는 것도 아닌데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수용은 사실 내 자의가 아니죠.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양도되는,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실제로 혜택이 꽤 많이 주고 있어요. 제일 일반적으로 받는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례에서 현재 차익은 4억 이상이고 21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4년 이상 보유를 했네요. 양도소득세를 대략 계산해보면 1억 3천 정도가 나옵니다.
뭐 차익이 나름 커서 본인한테 이익일 것 같은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좀 아까운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세액이 10%라 하더라도 억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역시 감면이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겠죠. 첫 번째,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이 돼야 돼요. 관련법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 번째, 그 밖의 법률, 관련한 법에 의한 수용이어야 되거든요. 의외로 이 법에 의한 수용이 아니어서 이건 국세청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곤 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이걸 제일 많이 체크를 해보셔야죠.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인정 고시일이 뭐냐? 실제 이 토지를 공익사업에 또는 도시정비법에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정부의 승인을 받는 날짜예요. 정부가 실제로 승인한 날짜를 전 국민에게 공고하는 날짜예요. 이 고시일을 우리는 양도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2년 전에 취득을 하셨어야 합니다. 감면 참 어렵죠. 하지만 잘 알아야 절세도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다행히 지금 현재 사례 같은 경우는 인정 고시가 24년 3월에 돼 있어요. 취득이 21년도 1월이니까 2년이 넘었죠. 이것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 한번 답을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그 관련 부수토지 일부가 19년 4월에 수용이 됐습니다. 일부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토지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남아있는 토지 인접하게 상업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시행사로부터 나머지 토지를 팔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용 당시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세금을 안 냈는데 그 주택 관련 부수토지니까 이것도 비과세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것도 잘못 계산해서 가산세 폭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 비과세는 안 됩니다. 19년 4월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양도를 해봤을 때 6년이 넘었어요. 법은 수용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고 남아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나름 특례예요. 5년 내에 팔면은 그 남아있는 토지를 비과세 해준다. 원래 이 특례가 없었다면 그 남아있는 토지는 주택과 관련성도 없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잘 모르시죠. 이전에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았으니까 이 남아있는 토지도 비과세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럼 반대로 주택 부수 토지의 일부가 먼저 수용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수 토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 즉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이 부수 토지가 먼저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용이 아닌 경우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 토지만 양도한다면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오늘 토지 관련 양도에 관련해서 세 가지 사례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세무사님, 네. 앞으로도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영상 원도 보고 간단한 문의는 제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 반영해서 제가 영상 찍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몬보라 세무사였습니다.